어느 날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미소와 다정함이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묘한 불편함과 의문이 따라온다면 그건 왜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가 감싸 안아야 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늘 나를 배려해주고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나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힘들고 피곤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다정하지만 이상하게 힘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다가오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심리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인 은주는 항상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일이었고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늘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죄책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요구는 더 커지고 그녀를 돕기 위해 애쓰던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다정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것이 내 에너지를 빼앗기 위한 전략이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그 다정함이 진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다정함과 친절함이 마치 의무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란 우리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에너지원으로만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다정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삶을 묘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당신을 대합니다. 그 사람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 다정함이 정말로 고마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배려심 넘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늘어났고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다정함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친절 뒤에는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나는 너한테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방을 묶어두는 심리적 올가미가 됩니다. 다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첫째, 그들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계에서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상대방에게는 이를 감당할 의무감을 씌웁니다. 둘째,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들으면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묘한 피로감의 원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의 소비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척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정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분명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만큼 너도 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 단순히 기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의무감을 심어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정함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필요를 강요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알아서 느끼고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우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점차 정우와의 관계에서 이상한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했는지 강조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나를 좀 더 이해해 줄 순 없겠니?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의 말들은 듣기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위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그들은 정우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꼈고 정우와의 관계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의 친구들은 정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다정함이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정함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안전하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기대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척하며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감정적으로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끈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묘한 피로감이나 부담감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는 다정함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려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정함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정함을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으며 삶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정함을 자신을 위한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정함은 진정성보다 의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조종은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영은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들은 은영과의 관계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해주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녀의 말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가득 차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기대와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점점 그녀와의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도 은영의 기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결국 친구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남기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정함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다정함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다면 그 다정함은 진정성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것만 해주면 돼. 나는 널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날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말에 끌려가게 되면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기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 대신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비하하거나 작게 여기는 습관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조종적인 다정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도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우선시하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도 요즘 힘든 부분이 있어.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 두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 행동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외면한다면 그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요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거리 두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이럴 때는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이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의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누구도 내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이런 자기 확신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의 선택권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없습니다. 관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는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이다. 우리가 다정함을 마주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혹은 자유를 제한하는 조종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하고 소화해낼 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종종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결국 더 큰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다정함이 결국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라는 자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자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다음 관계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회복 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는 어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혼자서도 괜찮다는 확신은 새로운 시작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건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전에 이런 관계에서 힘들었어.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거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으로 인해 느꼈던 어려움을 돌아보며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항상 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런 결심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더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 속에서 상처받았던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결국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나는 그저 누군가의 조종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 가치는 내가 정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를 통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다정한 말투로 다가올 때 그 말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도한 부탁을 할 때 지금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과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혼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대방도 나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균형 있는 관계는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변의 지지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스스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종적인 다정함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결심을 하세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며 선택이며 결심이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결심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